안녕하세요, 엉클리고요. 2025년 솔라나의 대중화, 솔라나의 상용화, 블록체인이 이젠 정말로 우리의 일상생활까지 스며들게 만들 첫 번째 마일스톤, 솔라나의 파이어댄서 업그레이드 소개 영상이고요. 리서치 명가 메사리는 업그레이드가 성공적일 때 목표가 4,000불, 600만원 보네요. 전 목표가 1,000불, 140만원 이전에 제시해드렸는데 시장을 주도하는 미국 형님들은 뷰가 더 공격적이죠. 이 파이어댄서는 솔라나의 새로운 검증자 클라이언트인데요. 본격 설명에 앞서 24년에 솔라나가 이룬 성과 한번 보고 갈게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더리움을 따라잡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과로 10월 중에 솔라나의 주간 수수료 수익이 처음으로 이더리움 메인넷과 그 외 모든 레이어 2에서 발생한 수수료 수익을 추월했고요. 또 신규 개발자 유입은 솔라나가 7,000명, 이더리움이 6,000명으로 연간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넘어섰는데요. 솔라나가 치고 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솔라나가 체급 차이를 모르고 냥냥펀치를 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파이어댄서 업그레이드를 통해 야후를 제껴버린 구글의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설명드리면서 이제 같이 생각해 볼게요. 먼저 파이어댄서는 검증자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일단 검증자가 뭔지 알아야겠죠. 검증자는 더 대중적인 말로 노드 또는 서버, 컴퓨터 여러 가지로 부를 수 있는데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국회의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국회의원들은 우리의 투표를 통해 권한을 위임받아서 국정 운영을 하는 거죠. 검증자는 우리의 스테이킹을 통해 지분을 위임받아서 네트워크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직접 보면 이해하기 더 수월하겠죠. 솔라나 스캔 자료고요. 현재 솔라나에 대략 2,000개 정도의 검증자가 있는데요. 1등은 바이낸스네요. 스테이킹을 통해 지분을 위임받은 검증자들이 저희 같은 유저가 발생시키는 트랜잭션을 검증하고 블록을 생성할 텐데요. 이런 구조에서 검증자들이 거래 내역을 검증하고 블록을 만들 때 쓰는 프로그램이 바로 검증자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라는 말이 와닿지 않으면 그냥 이런 롤 같은 게임 클라이언트 생각하시면 돼요. 게임을 하려면 이런 클라이언트에 접속해야 되잖아요. 검증자들도 노드 운영을 하려면 이런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야 돼요. 여기서 현재까지의 솔라나의 문제는요, 클라이언트가 실질적으로 한 개밖에 없었어요. 좀 치명적이죠. 이더리움과 비교하면 더 명확한데요. 이더리움도 사실 요 두 놈이 과점이긴 한데 어쨌건 5% 이상 점유하는 검증자 클라이언트가 게스, 네더마인드, 에리군, 배수 4개나 돼요. 그런데 현재 솔라나의 경우엔 클라이언트가 2개, 솔라나 랩스가 만든 클라이언트가 80%, 지토 랩스가 만든 클라이언트가 20%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지토 랩스의 클라이언트는 사실 솔라나 랩스의 클라이언트를 포크해서 베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언어도 러스트로 동일하고 코드가 상당히 비슷한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상 지금까지 솔라나엔 한 개의 검증자 클라이언트밖에 없었다고 봐도 무방한데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 결과 성숙한 레이어 1 블록체인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네트워크 중단, 서버 다운이 자주 발생했는데요. 가장 최근엔 24년 2월경 350일 만에 중단이 일어났고요. 가장 최악이었던 해가 2022년인데요. 한 해에 서버 다운이 5번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이니까 당연히 새로운 클라이언트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솔라나 재단은 2022년에 대대적으로 새로운 클라이언트 개발 프로젝트를 공개하는데요. 그게 바로 파이어댄서예요. 올해 25년 메인넷의 정식 버전이 배포될 예정이기 때문에 횟수로 무려 4년에 걸쳐 개발했고요. 요새 레이어 1 체인 하나 만드는데 빅테크 출신 친구들 10댓 명에서 1, 2년이면 메인넷 하나 뚝딱 만들거든요. 이 기간만 봐도 솔라나가 파이어댄서 개발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고 많은 자원을 투입했는지 느껴지죠. 특징은 먼저 솔라나 재단과 조직적으로 무관한 제3자 업체인 점프크립토가 개발을 맡아서 독립성을 높였고요. 기존의 러스트 언어가 아닌 C와 C++ 언어로 작성해서 다양성과 효율성도 끌어올렸고요. 그 외에 샤딩, 타일 구조 등 다양한 기술 개선을 통해 최적화는 물론이고 더 이상 서버 다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많이 마련했어요. 저희는 결과만 알면 되는데 업그레이드의 결과가 지금 뚜껑을 까봐야 아는 게 아니라 이미 성능 테스트까지 다 마쳐서 공개한 상태예요. 2024년 솔라나 브레이크 포인트에서
점프 크립토 책임 개발자 케빈 바워의 주도로 성능 테스트를 직접 시연했고요. 결과는 실제 컴퓨팅 환경에서는 TPS 5만, 이론적 최대치는 TPS 100만을 찍었는데요. 현재 솔라나가 속도 1황 블록체인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경에서는 TPS 1300, 이론적 최대 TPS는 65000 나오거든요. 업그레이드를 통해 솔라나는 한 큐에 다른 체인들과 초격차를 만드는 거죠. 참고로 TPS란 트랜잭션 per second, 1초당 거래 처리량, 체인의 속도, 체인의 성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죠. 주의점은 이론적 최대 TPS는 보통 큰 의미는 없어요. 만약에 파이어 댄서 정식 버전이 올해 메인넷에 배포되고 정말로 이 정도의 숫자 5만이 찍히면 블록체인의 역사가 바뀌는 건데요. 웹2, 웹3, 골든 크로스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현재 비자와 마스터카드가 결제 분야에서 5만 TPS 정도 성능이 나오고요. 그 외에 더 많은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아마존 같은 플랫폼은 30만 TPS 정도 나와요. 그리고 제가 꿈꾸는 디지털 세상이 오려면 TPS가 안정적으로 100만이 찍혀야 되는데요. 참고로 TPS 100만 수준은 이러한 중앙화된 웹2 기업들은 도달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블록체인에서만 가능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비자, 아마존 같은 미국 기업들도 열심히 블록체인에 발 담그려고 하는 거죠. 파이어 댄서를 통해 올해부터 솔라나가 상용화 임계점 5만 TPS를 찍고 100만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요. 솔라나는 09년 비트코인이 탄생하고 블록체인 산업이 생긴 이래 장장 16년 만에 최초의 상업화 가능한 디지털 오일로 등극을 한 건데요. 솔라나가 단일 메인넷으로 이 정도 성공을 거두면 제일 머리가 뜨거워지는 건 이더리움이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21년 사이클 이후 지금까지 3년을 사실상 레이어2에 몰빵했거든요. 레이어2 제발 그만하고 메인넷에 집중하자라는 반대 의견도 많았고 사람도 떠나는 등 홍역을 치렀는데요. 어찌 됐건 다수의 입장은 우리 이더리움이 보안과 탈중앙화는 잘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딱 자리 잡고 속도와 수수료 문제는 레이어2를 통해 해결하면 된다, 이런 입장이었죠. 문제는 일단 레이어2가 진척이 느려요. 업비트 켜서 아비트럼 가격 보면 잘 안되고 있다는 걸 차트가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솔라나가 단일 메인넷으로 이더리움이 레이어2로 도달하고자 했던 목표점에 먼저 도달하기 직전이거든요. 조금 과장 보태서 이더리움의 지난 3년이 완전히 부정되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시간이 좀 지난 인터뷰긴 한데요. 솔라나 파운더 아나톨리 야코벤코가 이더리움을 윈도우 95로 비유하는 인터뷰 짧게 볼게요. Solana is really a multi-application operating system. I think of the difference between Solana and Ethereum is much like the difference between like Windows 2000 and Windows 95. If people remember what that was, you have like a Windows operating system that was in those early days could only run one application at a time. So you would run the window that was facing you, it would run that app. It couldn't really run more than one. So it was a single threaded OS built for CPUs, like processors that only had one core. And when hardware vendors realized that they cannot make a single processor any faster, they started adding cores. The problem was that operating systems just couldn't deal with that. They couldn't really actually manage to run more than one application at a time. So it took a big pile of work to rewrite all of this, and like Microsoft spent, ungodly amounts of money, tens of thousands of engineers porting over all this stuff to Windows 2000, which is a proper operating system that can run multiple applications on different cores and stuff. 돌이켜보면 솔라나는 진짜 운이 좋았어요. 성공이란 게 보통 행운이 따라야 되긴 하죠. 솔라나 체인이 현재 레벨에 뛰어난 성능과 점유율을 얻는 데는 분명히 이더리움과 달리 중앙화된 조직의 의사결정 덕이 컸는데요. 역설적이지만 FTX 사태로 한번 망해서 제거하기 힘들었던 솔라나의 중앙화된 부분이 많이 사라졌고요. 탈중앙화는 이제 솔라나에겐 시간 문제일 뿐이에요. 파이어 댄서를 통해 소프트웨어 다양성을 갖추고 성능이 개선되면 노드 운영 비용도 줄 거고요. 네트워크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솔라나 토큰의 분배도 개선될 거예요. 탈중앙화 속도는 자연스럽게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아마 올해만 지나면 메인넷 하나만 집중했던 솔라나가 웃을지, 레이어 2에 집중했던 이더리움이 웃을지 승패가 드러날 테니까요.
한번 같이 쭉 지켜보죠. 지금까지 검증자, 노드와 같은 블록체인 기초부터 솔라나가 파이어댄서란 새로운 클라이언트가 왜 필요했는지, 그 파이어댄서는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파급력을 가졌는지 설명드렸고요. 이미 파이어댄서가 출시됐다는 잘못된 뉴스가 많더라고요. 현재 메인넷에 배포된 건 파이어댄서의 버전 0.1 베타 느낌의 프랑켄댄서예요. 파이어댄서 1.0은 아직 테스트넷에만 있고요. 메인넷에는 25년에 배포 예정인데요. 소문으로는 1분기라는데 정식 발표된 건 없어요. 파이어댄서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 채널에 코인 입문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이 주제를 더 쉽게 설명하고 전달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잘 전달됐으면 좋겠네요. 끝으로 텔레그램 방 만들었으니까요. 저의 시시각각 시장뷰와 솔라나 생태계 뉴스는 텔레그램 방에서 더 빨리 전달 드릴 테니까 영상 소개와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해 주시고요. 그리고 솔라나의 유망주 벡터, 올해 벡터 어플 미리 사용해 두면 벡터 코인 뿐만 아니라 다른 밈코인들 에어드랍 많이 받을 것 같거든요. 텔방 와서 입장 코드 받아가세요.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